최악의 태풍 하이엔이 휩쓸고 간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교민과 학생 수십 명이 연락이 끊겨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허로 변한 마을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지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서는 정직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성접대 로비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의심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초겨울 추위는 내일 남부지방까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옷도 많이 껴입고 왔는데도 입김도 나고 너무 추워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강원도의 스키장들은 오늘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공안당국은 이 씨의 경호 조직이 설악산에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산악훈련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우리군의 출신 무기인 K9 자주포와 수리온 헬기에 일부 불량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용품의 특성상 안전사고나 장비의 가동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식품과 의류 공납업체 수십 곳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설치하는 블랙박스가 화면이 흐릿해 번호판이 잘 안 보이거나 아예 녹화가 안 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능 실험을 해보았더니 블랙박스 3개 가운데 2개는 KS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수명을 다한 유럽의 인공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스쳐 지나가 남극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위성이 계속 지구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수근 씨와 방송인 탁재훈 씨뿐 아니라 가수 토니 안과 앤디, 방송인 붐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지던 도시의 낙엽이 다양하게 재활용됩니다. 춘천 남이섬에선 산책로에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는 관광자원으로 쓰이고 농가로 보내져선 유기농 퇴비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티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강력 태풍 하이엔이 휩쓸고 간 필리핀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인 교민과 학생 등 수십 명이 연락 두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필리핀 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은상 기자,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통신시설이 복구되지 않아 여전히 교민들과 연락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교회원들의 구호물품 약탈에다 죄수들의 교도소 탈옥까지 더해지면서 현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연락 두절됐던 교민들이 40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23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덮쳤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정확히 몇 명이 있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이곳 세부에 우리 외교부의 현지 대책 본부가 세워지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돼야 정확한 피해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 현장을 직접 가봤을 텐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슈퍼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필리핀 해안가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다녀온 해안가 마을은 태풍에 휩쓸려 집의 흔적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곳인데 지저분하게 널려있던 옷가지들만이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자리마다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실감케 합니다. 길가에 있던 전신주 역시 부러지고 넘어져서 전기마저 이미 끊긴 상태. All down, maybe 2 months, total, no power. 길가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헬프, 도와달라고 적힌 글귀를 들거나 구체적으로 물, 음식이 필요하다는 피켓을 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부서진 집을 급히 고쳐 잠자리를 마련한 사람들도 상황이 열악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필리핀 중부에는 또 다른 태풍 소라이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잃은 주민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태풍의 쑥대밭이 된 이 필리핀 타클로반에서는
지옥보다 더 끔찍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료품 부족으로 약탈까지 일어나고 있는 타클로반의 처참한 상황, 허무어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식료품점에선 너나 할 것 없이 잡히는 대로 물건을 들고 나오고 구호 차량까지도 약탈당했습니다. 혼란을 틈타 교도소에선 수감자가 탈옥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약품은커녕 물도 부족한 병원에선 환자들이 복도에까지 줄지어 섰습니다.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져들자 필리핀 당국은 타클로반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This is really like bad, worse than hell. Worse than hell. 13,000여 채의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10,000채 가까운 집이 부서져 965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필리핀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손실이 우리 돈 15조 원에 이른다는 집계까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에 7개의 태풍이 더 예보돼 있다는 겁니다. 하이엔으로 인한 피해는 중국에서도 발생해 3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도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MBC 뉴스 허무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을 빚은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는 전혀 사실무근이지만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책임을 안고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 발표 이후에 사의를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조 지검장이 국정원 수사를 무조건 막은 게 아니라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그러나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상부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경징계인 감봉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청구했고,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윤 전 팀장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의 발언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전 수사팀장 등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아왔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의심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지용 기자입니다.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집단 성관계를 맺었다. 현직 차관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이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억측이 많았지만 건설업자 윤 씨와 김 전 차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접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영상을 촬영하셨습니까?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김 전 차관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차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접대를 받은 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동영상과 관련해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3명은 모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며 범죄 사실 입증 유무와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 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전지용입니다. 오늘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아침 출근길, 등굣길 칼바람에 당황하셨죠. 그런데 내일 아침은 더 춥습니다. 남부지방까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채 출근길에 나섰지만
매서운 칼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옷도 많이 껴입고 왔는데도 입김도 나고 너무 추워가지고. 수산시장엔 장작불과 난로가 등장해 상인들의 꽁꽁언 몸을 녹여줍니다. 생선을 만지니까 손하고 발이 많이 시려워요. 내륙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1.4도, 설악산은 영하 12.2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첫 눈이 내린 지리산과 덕유산에선 서리가 나무에 눈꽃처럼 피는 상고대가 처음 관측됐고 서울에도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초겨울 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오대산 영하 13도, 철원 영하 7도, 서울 영하 1도, 진주 영하 1도 등 남부지방까지 영하의 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5km 상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내려와 있고 밤 사이에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내려가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풀리는 목요일엔 전국에서 또 한 차례 늦가을 비가 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네, 추위가 시작돼서 좋은 점도 있죠. 겨울 레포츠 즐길 수 있는 건데요. 강원도 스키장 개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꽃등으로 문을 연 스키장에 권기만 기자가 가 있습니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서는 눈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50대가 넘는 인공 제설기가 시간당 최대 1000톤의 물을 눈으로 만들어 슬로프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 위로 장비들이 다니면서 쌓인 눈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스키장은 어제부터 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스키를 탈 수 있는 정도인 5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습도도 낮아 눈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면서 오늘 깜짝 개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장 소식에도 전국에서 수백 명의 스키 동호인들이 몰려와 올해 첫 스키를 즐겼습니다. 다른 스키장들도 손님 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일은 용평, 이번 주말에는 하이원 등 다음 주까지는 강원도 내 대부분의 스키장이 문을 열 예정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평창에서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의 경호팀이 전쟁 상황을 가장한 산악훈련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이석기 의원의 첫 공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는 14일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증인신문은 오는 22일까지 매주 4차례씩 진행되고 재판에서는 녹취록과 녹음 파일 등이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 아로 모임의 실체와 성격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녹취록 등이 함정 수사로 이뤄진 것이어서 증거 효력이 없으며 아로 모임은 실체가 없고 이 의원이 이를 이끌어왔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안당국은 이석기 의원의 경호를 맡은 아로조 직원 20여 명이 지난 4월 전쟁 상황을 가장해 설악산에서 혹한기 산악훈련을 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해당 등산로는 입산 통제 상태였는데 이 의원의 경호팀 8명이 하산 도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산악훈련과 체력훈련 등 경호팀의 구체적인 훈련 내용을 파악해 이번 재판의 중요한 증거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내일 열리는 이석기 의원의 첫 재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 법원 밖에서는 사흘 전부터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노숙까지 하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1도까지 내려간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 재판 방청권 대부처 앞에 20m 넘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두꺼운 스티로폼을 깔고 겨울 이불로 온몸을 감싼 채 뜨거운 캔커피로 손을 녹여가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탈북자 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 40여 명. 춥지 않으세요? 추워도 참지요 뭐. 먹고 자고 다 자고 먹고 다 먹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 내일 오후 1시에 나눠주는 이석기 의원 재판 방청권 26장을 먼저 얻기 위해 지난 토요일부터 2박 3일째 도시락을 먹어가며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가는지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 눈으로 사실 보고 싶어. 이들 뒤쪽에는 역시 두꺼운 점퍼와 모자, 마스크 등으로 종무장한 통합진보당 당원 30여 명이 자리 잡았습니다. 노숙도 마다하지 않는 보수단체에 맞서 오늘 새벽 뒤늦게 줄을 섰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적 의지로 와가지고 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모양새 자체가.
양쪽의 신경전이 점점 더 커지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불을 제대로 안 서게 하는데 난리 나는 거니까. 법원은 오늘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주 목요일 2차 재판부터는 추첨으로 방청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경입니다. OLED는 LCD보다 화질이 훨씬 뛰어나 차세대 TV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경쟁사인 LG의 OLED 기술을 빼내갔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LG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55인치 OLED TV. 얇고 가볍고 밝고 선명해 꿈의 디스플레이라 불립니다. 이 TV의 핵심 기술을 삼성이 빼낸 정황을 잡고 1년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삼성이 납품 계약을 하겠다며 LG 측 협력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빼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 손모 전무 등 삼성 임직원 7명과 LG 협력업체 2곳 대표 등 3명을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삼성이 빼낸 LG의 핵심 기술은 인캡으로 OLED 패널의 수분 침투를 막아 긴 수명의 대형 TV용 OLED 패널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삼성이 소형 OLED 시장은 장악하고 있지만 대형 TV를 만드는데 핵심 요소인 인캡 기술은 뒤처진다고 보고 LG 측 협력업체에 접근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기술 유출이 아닌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가 와서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받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삼성과 LG는 지난해부터 벌여온 특허 소송을 최근 취하했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기술 유출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원전에 이어 군에서도 부품 성적서 위조, 납품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K9 자주포나 수리온 헬기 등 국산 무기 부품 성적서를 위변조한 군수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우리 육군의 최신의 K9 자주포. 지난 5월에 실전 배치된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온. 대표적인 국산 무기이자 군이 자랑하는 명품 무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K9 자주포의 차량 걸쇠의 강도와 수리온의 와이퍼 조립체 고리 함량 등은 모두 규격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부품의 품질 관리는 각 업체에 맡기는 점을 악용해 해당 업체가 서류를 가짜로 꾸며 납품한 것입니다. 염분 함량 등을 속인 식품업체와 규격 미달 의류 제품을 납품한 곳도 있었습니다. 34개 업체가 125건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국방비슬 품질원은 적발된 부품 때문에 장비 가동이 중단된 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무기 체계가 복잡할수록 작은 부품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핵심 부품은 아니지만 군용품의 특성상 안전사고나 혹은 장비의 가동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규격 미달 부품은 전량 리콜하고 기술 품질원의 업무 소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차에 단 블랙박스가 녹화도 안 되고 화면이 흐릿해서 번호판 알아보기 힘들다는 불만 끊이질 않는데요. 성능 실험 결과 블랙박스 3개 가운데 2개는 KS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들이받고 달아난 차량 번호가 흐릿해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화면은 아예 번호판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비자원이 블랙박스 31개 제품의 번호판 식별 성능을 시험했더니 5개 제품이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하로 드러났습니다. 촬영 범위도 제각각이라 같은 도로인데도 위쪽 제품은 신호등과 정지선이 찍힌 반면 아래쪽은 상, 하, 좌우가 잘려나가 사각지대로 나타납니다. 이번엔 블랙박스 1m 앞에 촬영 시험. 정상 제품은 사람 전체가 찍히지만 일부는 오른팔만 촬영되는 등 12개 제품이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에서 나올 때 빛이 번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촬영 중간중간 아예 몇 초씩 녹화가 되지 않은 블랙박스도 현재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량 제품으로 전자시계를 촬영했더니 45초에서 51초로 6초를 건너뛰는가 하면 화면이 뚝 끊겨 갑자기 검은색 차량이
튀어나옵니다. 녹화가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진동 시험 도중에는 모두 12개 제품의 거치대가 부서져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오늘 남극 해상에 수명을 다한 유럽의 대형 위성이 떨어졌는데요. 추락 직전 한반도 상공을 스쳐 지나가면서 한때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지구 반대편에서 북극을 넘어온 위성이 마지막 추락 궤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8시 50분, 지상 100km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 공교롭게도 한반도 옆을 스쳤습니다. 119초 동안 긴장감은 계속됐지만 다행히 공기 밀도가 적은 10건을 통과하면서 위성이 타거나 추락하진 않았습니다. 위성은 필리핀 부근까지 가서야 지상 7, 80km 고밀도 대기권에 진입한 뒤 4, 50개 파편으로 쪼개졌고 호주 남서쪽 해상부터 남극, 남미 해상까지 광범위하게 떨어졌을 걸로 분석됐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점입니다. 최근 3년간 지구에 추락한 대형 위성들은 알려진 것만 1년에 1개꼴이지만 수명을 다해 지구 추락을 앞둔 위성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상당히 많은 대형 위성들이 올라갔고요. 3, 40년 지나가지고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현재 1km 미만의 위성 파편들이 매일 1개씩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추락하는 우주 쓰레기가 1년에 150톤 분량. 유엔은 수명을 다한 위성을 바다에 빠뜨리는 추락 유도 기술을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LP가스 판매소와 충전소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련 업자들에게 10년 동안 뇌물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그 금품을 챙긴 수법도 가지가지였는데 가히 뇌물의 달인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LP가스 판매소. 휴대전화를 몰래 버리려던 주인이 경찰에 발각됩니다. 화장실 들어가는데 이거 별도로 버린 거 빼어갖고 온 거예요. 휴대전화에는 뇌물을 건넨 공무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업체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돼야 할 가스통이 가득하고 사무실에서는 돈다발이 든 봉투와 장부가 나옵니다. LP가스 판매와 충전 인허가를 담당한 인천 부평구청 6급 공무원 김모 팀장은 지난 10년간 이 판매소를 비롯해 5개 업체 17명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명절 때면 떡값을 챙겼고 휴가비며 각종 접대비에 승용차도 3대나 사고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 등을 업자들에게 대신 내도록 했고 뇌물을 요구할 때는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우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뭐 못되게 보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허가나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속칭 바지 사장이라 불리는 가짜 사장을 내세운 불법 게임장들이 무더기로 검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 게임장 소유주 중에는 현직 공무원도 껴 있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불법 게임장입니다. 사방에 방음 시설이 돼 있고 단속에 대비한 비상구도 만들어놨습니다. 우체국 공무원인 46살 박모 씨는 이곳에 바다 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해왔습니다. 게임장 개설을 위해 공무원 대출 4,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물건만 한 3개월 좀 지내자 이렇게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게임하는 걸 전혀 모르셨나 보네요. 몰랐지요. 조직폭력배가 운영에 개입한 게임장도 적발됐는데 단속을 피해 2-3달 만에 자리를 옮겨가며 하루 매출 1억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게임장 업주 15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단속 현황과 주요 관련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행성 게임장 업주는 물론 그 비호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 경찰이 농촌 야산에 차려놓은 불법 투견 도박장을 급습해 수십 명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놀라 도망치려던 한 60대 남성이 체포 직후 심장마비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름 4m 크기의 원형 투견장 안에서 개 2마리가 뒤엉켜 물어뜯으며 싸움을 벌입니다. 이번 투견에 걸린 판돈은 2천만 원.
투견장을 둘러싼 도박꾼들은 고성을 질러가며 돈을 건 개를 응원합니다. 첩보를 받은 경찰이 150여 명을 투입해 투견 현장을 덮쳤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도박꾼 60여 명은 주변 야산과 농로 등으로 달아났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알아온 61살 최모 씨는 50여 미터 떨어진 농수로에 숨었다가 경찰에 붙잡혀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최 씨는 먼저 잡힌 다른 사람들이 형님도 체포됐어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수로에서 한 명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사람을 체포해서 연애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쓰러져서 경찰은 투견 도박에 가담한 59명을 붙잡아 판돈 4,100만 원과 투견 22마리를 압수했습니다. 지금이 취향이 다 다르니까 쾌감도 있고. 경찰은 이들이 전국을 돌며 투견 도박을 해온 것으로 보고 단속 당시 판돈을 들고 달아난 자금책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어제 이수근, 탁재훈 씨에 이어서 가수 토니안과 앤디, 방송인 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타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그룹 H.O.T 출신인 가수 토니안을 지난달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안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승리팀을 예측해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붐도 소환했으며 가수 앤디 역시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된 개그맨 이수근 씨와 방송인 탁재훈 씨 외에도 두세 명의 연예인이 추가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연예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개월 전서부터 이렇게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유포가 되지만 결국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거의 멘붕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로 방송인 김용만 씨를 기소했으며 김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연예인 불법 도박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명덕입니다. 부와 인기를 누리며 잘 나가던 스타들이 불법 도박으로 브라운관에서 사라지는 일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 텐데 많은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손대는 이유가 뭘까요? 김재훈 기자입니다. 인기 절정의 방송인 김용만은 도박 사실이 드러나면서 맡고 있던 5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거듭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언제 인기가 사그라들지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연예인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당장 갖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 큰 돈을 마련하려고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브로커들이나 먼저 도박에 손을 댄 동료 연예인의 유혹도 집요합니다. 불법 사이트 도박 같은 경우는 누가 소개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연예인.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가 했는데 돈을 땄더라. 인기에 취해 현실을 착각하기 쉬운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기는 현대사회에서는 권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인기가 오만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지라고 하는 오만감이. 개그맨 이수근 측은 오늘 모든 프로그램에서 손을 떼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네, 벌써 코끝이 매운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겨울 채비도 예년보다 빨라졌습니다. 김장 담그랴, 난방용품 마련하랴, 겨울 맞이로 바쁜 하루, 임경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잘 익은 배추에 정성스럽게 속을 채워 넣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손길은 바빠졌지만 이웃들과 함께 만드는 김치 맛은 더 일품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최고예요. 복지관에 올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겨우내 먹을 김치 500포기. 겨울 준비 절반은 마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김장하고 연탄만 집에 쌓여 있으면 올 겨울에 모든 근심은 덜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뿌듯하죠. 가을의 흔적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나무들도 벌써부터 겨울 채비를 합니다. 배롱나무와 감나무, 모가나무 등 추위에 약한 나무 160그루에 하나하나 짚을 감싸줍니다. 저희들도 빨리 싸줘야죠. 이거 사람들도 추워지면 따뜻한 옷을 입듯이 이것도 따뜻하게 동면에 들어가야죠. 찬바람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실내 쇼핑몰은 종일 북적였습니다. 대형 마트는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일찍 온열기와 전기장판이 팔리기 시작했고 의류 매장 역시 눈에 잘 띄는 곳은 두툼한 외투가 차지했습니다. 기감 있는 상품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찾으시고 또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난히 일찍 찾아온 초겨울 추위.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이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겨울이면 늘 조심해야 하는 게 전기장판 과열 사고인데요. 접어서 보관해둔 전기장판 다시 꺼냈을 때 열선이 끊어진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창문 사이로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내부는 가득 찬 연기 탓에 소방관들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 다 흘리고 있는데 계속 불 났다고, 전기장판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났다고. 침대 위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불은 집 전체로 번져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지난 2010년 218건에서 지난해 26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접었다 폈다는 과정에서 열선이 끊어지기 쉬운데 이를 그대로 사용하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기장판을 보관 시에는 말아서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넓은 공간에 열선이라든가 인입배선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서 따라서 보관해둔 전기장판을 다시 사용할 경우 열선이 끊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최근 숭례문 부실 공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보증을 통해 전통 방식대로 복원했다는 국보 1호 숭례문. 6개월 만에 단청 곳곳이 떨어져 나가고 기둥은 갈라져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 역시 보존 상태가 허술하긴 마찬가지. 최근 본전불 좌상과 바닥, 천정 등 56곳에서 균열 등이 발견되면서 보수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른 문화재 보수 관련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부실 문제를 원전 비리 못지않게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4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재 관련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오늘 황찬영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학연 논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와 위장 전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조영희 기자입니다. 야당은 병역 면제 판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황 후보자는 정밀 검사 결과라며 해명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법시험 합격 채용 신체 검사에서는 다시 시력이 0.1로 돌아옵니다. 시력은 들쭉날쭉합니다. 의사들 말씀이 들어보면 본래 시력표는 0.1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0.1로 쓰기도 하고. 황 후보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청문회 직전 아들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도 사과했지만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투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학연으로 감사원장이 됐다는 야당 주장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마상중학교 3회죠.
이른바 기춘대원군 김기춘 실장의 발탁이다.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연수원 동기시죠? 맞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을 문재인 의원, 박원순 라인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감사원 독립성 문제로 비화된 4대강 감사 결과 번복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제 스스로가 어떠한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논란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스포츠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해외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적극 초청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도 의욕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돈에 쪼들리면서도 이렇게 스포츠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속내는 무엇인지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준희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아시아 클럽 역도 대회장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자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합니다. 김정은은 북한 내 축구와 양궁 경기장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5월에는 김정은의 지시로 평양 국제 축구학교를 열었고 이번 달에는 축구 유망주 30여 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내는 등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롤러스케이트장과 농구장 등을 갖춘 능라 인민체육공원도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김정은이 올 들어 스포츠 관련 행사에 모습을 보인 건 25차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 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스키와 승마 등 스포츠 마니아로 알려진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시절과는 달리 서구식 스포츠를 통해 대내외의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높이려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과 마중오는 체육강국의 내일을 그려보며 또 이달 말 완공 예정인 마식령 스키장 등을 통해 체육을 관광과 연계시켜 외화벌이에 활용하려는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외국인은 바로 미국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입니다. 로드먼은 김정은을 희화화한 광고까지 찍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통상적인 외교 인사는 아니지만 로드먼은 가장 미국적이면서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는 적합해 보입니다. 미 프로농구 시카고 불스 팬인 김정은이 처음 로드먼을 초청할 때만 해도 일회용 보여주기식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드먼은 7개월 만에 방북 초청을 또 받았습니다. To be a friend of the Marshal and of the country of North Korea. And just to show people around the world that you know what that we as Americans can actually get along with North Korea.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대립 중인 일본에서는 유명 프로레슬링 선수 출신인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의 방북이 잦습니다. 이노키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체육선수단을 이끌고 방북해 시합을 했고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남북관계가 꼬여 있어도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마식령 스키장의 사용을 제의하거나 태권도 남북 단일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어떤 이야기를 받거나 뭐가 있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고 빨리 저런 이유.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스포츠를 통해 김정은 홍보뿐 아니라 외교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스포츠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일 시대보다 스포츠 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스포츠 외교는 40년 전 중국의 핑퐁 외교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도심의 하늘과 거리를 수놓는 형형색색의 나뭇잎들. 가을에 운치를 더해주지만 이렇게 땅에 떨어져 쌓이면 부서지고 썩어서 골칫덩이가 되기도 하죠. 저는 불에 태워버리기만 했는데 최근에는 이 낙엽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나무 2천여 그루가 길게 늘어선 서울의 한 도로. 노란 은행잎이 도시의 가을 풍경을 수놓고 있지만 바닥에 떨어지면 이내 쓰레기가 됩니다. 수북이 쌓인 은행잎을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지만
쓸어도 끝은 보이지 않고 자루마다 금세 낙엽이 가득 찹니다. 돌아보면 떨어지고 돌아보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집니다. 이곳의 은행잎은 소각장 대신 남이섬으로 옮겨집니다. 산책로에 은행잎을 뿌려놓자 황금빛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화사해졌습니다. 도심의 썬쓰레기가 될 뻔한 은행잎들이 이곳 남이섬에선 이처럼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걸어봤더니 푹신푹신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뛰어서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낙엽 더미는 농가에서 겨우내 발효를 거쳐 질 좋은 유기농 퇴비가 됩니다. 밑거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농작물에는 참 좋죠. 갖다 주니까 고맙지 우리 항상. 도시의 골칫거리였던 낙엽이 관광지 볼거리로 농가의 퇴비로 다시 사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오늘 11월 11일은 대부분 빼빼로 데이로만 아시지만 동시에 농민의 날이기도 한데요. 유례없는 대풍년을 맞은 농민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기념일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전남 무안의 양파밭. 마을 창고에서는 양파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풍년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최근 가격이 40%나 폭락했고 밭대기 계약을 했던 중간 상인들이 잠적해 판로를 찾지 못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게 참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고 있어요. 지난해 채소값이 폭등하자 농가들은 올해 재배량을 늘렸고 출하량은 급증했습니다. 늘어난 출하량만큼 대파와 배추, 마늘, 고추 등 주요 채소들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묵은 쌀도 썩어가는 상황에서 올해 벼농사는 작년에 비해 오히려 6%가량 늘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믿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란 말입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2차 상품을 만드는 궁여지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농작물 수매를 최대 5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는 8%만 수매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품목별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돼야 37년 만에 찾아온 대풍년 속에 맞은 농민의 날. 풍년과 재해가 반복되면서 하늘바라기 농심은 잔혹한 풍년의 역설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새누리당이 게임 중독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꼰대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고 새누리당은 게임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을 폄훼했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게임을 하느라 석 달 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10시간 넘게 게임에 매달리다 숨진 대학생. 원인은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신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 중독법은 게임을 도박과 마약, 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예방과 치료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게임 업체와 네티즌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법안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중독자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나 매도를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꼰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관리 대상은 게임 이용자 모두가 아니라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라며 민주당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만의 가족들이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가족분들을 과연 꼰대라고 폄하하시겠습니까? 신 의원은 NC소프트와 NHN 등 게임 업체들에게는 게임 산업 사망 선고라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여야는 공청회를 열어 게임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호텔 방 안에 칠 텐트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방 안에 텐트라 무슨 용도일까요? 박범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파란색 텐트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꽃무늬 카페트가 깔려 있는 점으로 미뤄 텐트는 호텔방 안에 설치됐습니다. 도 감청을 차단하는 이동식 특수 텐트입니다. 텐트 안에 장비를 이용해 목소리를 암호화시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만들어 내보냅니다. 동시에
텐트 밖에 방해 전파 벽을 조성해 외부의 도청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숙소에 먼저 이 같은 도청 방지 텐트를 친 뒤 텐트 안에 들어가 참모들과 기밀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미국 대통령과 그 일행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We also deal with government agencies such as CIA, NSA, FBI, as well as some government. 미국 정부가 도청당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독일 등 외국 정상들을 도청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과 3자 회담 이후 50여일 만에 김한길 대표를 다시 만났지만 전국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만남에서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했고 김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특위 설치를 논의한 뒤 법안에 전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대중교통카드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중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전국 호환교통카드가 발행될 예정이며 기존 서울시 티머니 카드는 앞으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받아 전국의 도로와 철도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유럽 빅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귀국했는데요. 절정에 오른 골 감각에 기대가 큽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합니다. 한동안 침묵했던 골을 몰아서 터뜨린 손흥민. 세 골 모두 멋진 장면을 연출했고 팀이 필요할 때 적시에 터져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 선수 중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유럽 빅리그 해트트릭을 작성한 손흥민이 자신감을 등에 업고 대표팀 합류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대기록은 겸손하게 운으로 돌렸습니다. 골들을 다 보면 정말 다 운이 좋게 안 들어갔던 게 한 번에 다 들어갔던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기쁘고 저한테 너무 영광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는 오는 15일 스위스전. 대표팀에서 유독 날개를 펼치지 못했던 손흥민은 절정의 골 감각을 한 경기 2점을 한껏 살려 선보일 계획입니다. 홈에서 하는 경기만큼 또 저희가 저의 장점을 잘 살려서 감독님이 지시하시는 작전을 잘 따라서 한다면 또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청용과 기성용도 속속 귀국한 가운데 대표팀은 내일부터 파주에서 훈련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올 시즌 초반 프로농구는 거물급 신인들의 맹활약으로 코트가 뜨거운데요. 그런데 잘하는 만큼 상대팀에게 강한 견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프로농구 명장면 이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 김종규의 강력한 덩크입니다. 2m가 넘는 큰 신장에도 빠른 스피드로 속공에 가담해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김종규의 맹활약으로 LG는 3연승을 달리며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인터뷰에도 호기가 넘칩니다. 신인왕과 MVP 정도는 타줘야 뒤집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태풍의 팔꿈치 견제를 당했던 KCC 김민구에 이어 이번엔 동부의 신인 두경민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공격 도중 상대 팔에 명치를 맞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수비에 가담합니다. 삼성 주의정은 프로농구 최초로 개인 통산 5,000개의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노룩 패스로 8연패 뒤 꿀맛 같은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노룩 패스가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유재학 감독에게 정확히 전달된 패스. 감독의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나옵니다. 관중석까지 공을 쫓아가는 에반스의 투혼에 치어리더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웁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은 자선 골프 대회로 팬들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야구만큼 잘 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많이 추우셨죠? 하루새 거리 풍경이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더 춥겠는데요. 오늘은 영하를 내려가는 지역이 중부지방에 머물렀지만 내일은 전국 많은 지역으로 늘어나고 내륙 산간은 영하 5도를 밑돌겠습니다. 최고 6도가 더 떨어져서 대관령 영하 8도, 서울은 영하 1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꽤 불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기도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동해안,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는 영하 20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이 찬 공기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 더 떨어져서 서울 영하 1도, 철원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 예상돼서 여전히 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 0도, 대구가 2도까지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월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